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이 3%를 얻었습니다. 표본 오차 범위 내의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압도적 대세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만을 등에 업은 인물들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의 비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결코 단순한 여론조사의 일시적 결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강성 진보 지지층의 결집으로 단숨에 8%까지 치솟으며 1위로 부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보수 진영 강성 지지층의 지지에 힘입어 7%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9%의 선호를 얻었지만 무당층이나 타 정당 지지층에서는 전혀 확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지지율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니라 철저히 팬덤에 의존한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본래 다수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팬덤 정치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합리적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인데 팬덤 정치는 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세력의 목소리 큰 지지층이 정치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정치인의 행보를 결정짓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바로 그 병리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진보 진영 강성 지지층의 아이콘으로 민주당 지지층 17%의 선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0%에 머물렀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의 21%가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당층에서 겨우 5%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그 외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명백히 강성 지지층의 호감도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58%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아직 제대로 된 차기 주자로 평가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론조사에서 부각되는 몇몇 인사들은 전체 국민의 대세가 아니라 강성 팬덤이 만들어낸 거품 후보군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형적인 결과가 정치를 더욱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팬덤만 바라보게 됩니다. 팬덤의 요구에 충실하면 여론조사에서 성과를 얻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식과 균형은 무너집니다. 사회적 합의와 다수 국민의 정서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박수가 우선되는 정치가 반복되면 결국 정치인은 팬덤의 대변인으로 전락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가 아니라 대리 정치로 퇴행합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치와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기괴한 일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막말과 과격한 정치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켜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그를 사이다 정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친윤계와 극우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확장성은 전무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에서 이름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비정상을 보여줍니다. 정치는 팬덤의 열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특정 집단의 박수에 의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세력의 우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팬덤에 의존하고 팬덤에 휘둘리며 팬덤의 요구를 정치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는 실종되고 국민 통합은 멀어지고 국정은 끊임없는 진영 갈등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팬덤 정치가 불러오는 악순환입니다. 정치인들은 팬덤을 의식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팬덤은 그 과격함을 더 크게 환호합니다. 그렇게 정치의 수위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팬덤의 정치적 연예인이 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를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기회는 잃어버립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기형적 현상은
그 악순환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이제 상식적인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체 국민의 58%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다수 국민은 팬덤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강성 팬덤만 바라본다면 결국 국민은 외면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팬덤의 열광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도덕성과 책임감, 정책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합니다. 진영의 박수와 팬덤의 열광에만 기댄 인물은 결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열광이 아니라 다수의 상식 위에서 유지됩니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국민이 이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국, 정청래, 장동혁이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 민주주의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덤 정치가 만들어낸 거품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극단적 언행을 이어가고 국민 통합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팬덤의 박수에 휘둘리는 정치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착각하는 정치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는 국민의 상식에서 시작됩니다. 팬덤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